시즌7은 왜 망했을까요? 과연 돌이킬 수 없었던 운명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다시 돌아온 누리입니다. 지난 7월 시즌 종료 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고된 시즌7이 멈춰섰습니다. 운영진은 이를 챕터 1의 종료라고 말했습니다. 시즌6 리마스터와 같이 12월에 열리는 것으로 예정된 챕터에는 사실상 시즌제의 부활로 여겨질 수 있죠. 그렇다면 시즌7은 왜 망했을까요? 운영진이 시즌제의 폐지를 천명하며 단일 시즌으로 장수하겠다는 그 계획은 왜 실패했을까요? 시즌7은 첫 단추부터 위태로웠습니다. 이전 시즌의 문제점으로 여겨졌던 기관위의 과도한 권한은 여전했고 절대 다수의 시민들이 제도를 바꿀 방법은 전무했죠. 시즌6 때부터 이어진 일부 유저들의 우려와 경고는 어째서인지 운영진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시즌7의 새로운 헌법은 기관위의 의석을 줄여 기관위의 권력을 키웠고 시장의 임면을 삭제해 기관위에 동의받아야 하는 임명으로 바뀌었죠. 시장의 제2요구권을 무력화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출범 버프를 받은 도수시는 출범 초기 다양한 시민들이 이주했습니다. 이전 시즌도 참가했던 시민들을 비롯해 처음 도수시에 발을 내딛는 시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많은 수의 다양한 시민들이 모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직접 실현할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이 서버 초기에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서버 시스템상의 건의를 제외한 시민들이 바꿀 수 있는 제도적 권한은 대표성이 없는 기관위에 있었고 기관위는 그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전 영상에서 제도의 변화와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착취적 제도에서 벗어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가 시민들이 도수시의 번영을 이끌 수 있는 요인들로 판단했죠. 그러나 시즌7은 그와 반대 방향으로 돌진했습니다. 첫 시작은 청원 접수의 기준 강화였습니다. 입법권은 기관위에만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발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청원의 접수 기준을 높이면서 시민들의 입법 활동에 제약을 가했습니다. 물론 취지대로 청원의 남발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점차 줄어드는 시민 수를 고려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준이 실질적인 문턱을 높여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조차 어려워지게 되면서 결국 유명무실한 권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시장 출마의 장벽 강화입니다.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기탁금 500만 원을 납부하고 투표 결과에서 특정 득표율을 넘기면 기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그 기준을 5%와 10%에서 20%와 30%로 상승시키면서 상당히 가혹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자금력 없는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크게 제약시키면서 다양한 후보의 출마를 사실상 제한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개헌이었습니다. 기관위가 지속적으로 발의한 개헌안은 다수의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의 권한을 크게 줄이고 정당성이 없는 기관위의 권한을 더 확대했습니다. 시장, 기관장 등 주요 공직자에 대한 유저의 탄핵소추 발의와 GM의 의결은 탄핵소추 청원과 기관위의 의결로 수정되면서 사실상 탄핵소추가 불가능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기관장의 퇴임 이후 후임자 지명은 사실상 기관위장이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5기관의 기관장의 임기가 30일에서 40일로 늘어났고 연임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부기관장의 임면 또한 직무 기간 제한을 삭제하면서 권한대행으로서 기관장의 혹시 모를 공석 상태에 대비했습니다. 또한 주요 공직자였던 자는 퇴임 후 3주 내에 다시 임용될 수 없다는 제한도 삭제되었습니다. 위 모든 수정 또는 신설 사항은 기관장의 무제한 임기를 보장했고 시장의 권한을 수정하면서 시장의 모든 결정 사항은 기관위의 동의가 필요해졌습니다. 즉 착취적 내용을 담은 개헌안은 다수 유저의 신임을 받은 시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정당성이 없는 기관위의 권한을 대폭 확대했으며 비기관위 세력의 기관위 진출 가능성을 사전에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개헌과 관련해서도 특정 구역에 대한 출입금지 조항을 넣는 등 관련된 헌법 조항도 수정하면서 개헌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여러 시도 끝에 통과된 개헌안은 의문스러운 의혹이 있었는데요. 보통의 경우 국민투표안이 카페에 공고되어 시민들의 투표를 알리지만 통과된 개헌안의 경우 게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이 사전에 충분히 투표를 인지하지 못했고 사전에 투표가 공지되어 통과되지 못한 이전 개헌 투표와는 다르게 졸속 처리 의혹을 가진 개헌안은 시민들의 눈을 가린 채 통과되었습니다. 이후 이누더기 헌법을 운영진이 수용하는 다소 황당한 일이 벌어지면서 착취적 제도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비상계엄이라는 파국으로 치달은 것입니다. 사실 다 아시잖아요. 이 알트 계정이 존나게 판치는 상황이라는 걸.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약탈 인약 서버 출신도 많이 계시겠지만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은 현실 경제 유저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들. 지금 이 인약충들이 현경을 망치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현실 경제 장르 대 인생 약탈 서버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최소한 여기 지금 국방하고 경찰에 계신 분들은 전부 현경 유저라고 생각합니다. 저분들은 현경 유저가 아니라 약탈 유저입니다.
대한민국에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현실경제 서버는 도스온라인이 유일합니다. 이 싸움이 현실경제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기관장의 지시에 맞춰서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각자 기관장 통제 따라가지고 정해진 통화방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안에 다 들어왔으니까 지금부터 오는 사람들 경찰, 군인 빼고 다 쳐 죽이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가족이니까 함께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비상계엄을 일으킨 A씨는 비기관이 세력의 세력 확장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절대다수 시민의 동의나 임명되는 사람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시장과 기관장은 소수의 인원에게 통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기관장들과 함께 부정선거, 음모론을 기반으로 치안계 공무원들을 세뇌시켰고 선거무산을 반대하는 유저와 타 서버에서 유입된 유저들을 서버 파괴 세력으로 명명하며 서버 실패의 모든 원인으로 규정했습니다. 서버에서 보편적으로 제공한 콘텐츠에 사유하는 서버의 성장 확장성을 제한시키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으로 운영진이 제공하는 콘텐츠를 매우 축소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 참여 콘텐츠를 괴멸, 서버의 지속 가능성 토대를 무너뜨렸습니다. 이후 시즌7은 본격적인 침체기로 접어들었습니다. 물론 약 2개월 뒤 선거 콘텐츠는 부활하며 선거운동과 같이 시민 참여형 콘텐츠가 활성화되면서 잠시 활기를 띄었지만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만큼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안정적인 인구구조 유지와 새로운 유입이 필수적인 현실경제 장르에서 외부 세력 차단과 다수 유저를 착취, 특정 소수를 위한 견제 없는 권력 집중을 목표로 한 착취적 제도는 다수 유저의 콘텐츠를 제한시켰고 착취적 제도의 악순환은 결국 이어지는 유저들의 엑소더스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도스온라인은 인구 위기에 직면했고 운영진은 시즌7 종료와 함께 차기 시즌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즌6과 리마스터의 수순을 밟은 것입니다. 더 이상 기존의 체계로는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일까요? 법률 자체를 삭제하는 초강수까지 논의되기도 했지만 운영진은 차기 시즌 계획에서 이때까지 가장 많은 우려와 불만 여론을 형성한 기관위의 입법권을 박탈, 그리고 운영진으로의 입법권 이관으로 합의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오픈을 앞둔 12월 3일 운영진이 의회 설치 등의 개선 조치 없이 사실상 입법권 이관을 철회하면서 기관위의 착취적 권한을 방치했습니다. 시즌7은 이전 시즌의 문제들과 새롭게 생긴 문제들, 그리고 이를 방관하고 소수의 유저와 연대한 운영진의 협업으로 이전 시즌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다수의 유저들이 원하는 방향을 맞고 소수의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운영은 결국 다수의 유저들이 도수시를 떠나는 것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결과는 아시는 것과 같이 시즌 조기 종료로 이어졌죠. 기존의 특정 소수만을 위한 시스템을 서버의 성공 요인으로 오판하고 완전한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차기 시즌에서도 용두삼이 운명은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